자, 이번 시간은 222페이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우선 수열이 뭐냐면은 수열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 1, 4, 7, 10과 같은 이런 규칙을 갖는 수의 나열이 있겠고 또 2, 6, 18, 54와 같은 수의 나열 그리고 1, 3, 1, 2, 3, 5, 8과 같은 수의 나열이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여기다 다음에 올 숫자들을 쓰면 네모 한번 쳐볼게. 네모를 쳐보고 한번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한번 구해봤죠, 그러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30 커지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수열은 30 곱해지고 있으니까 16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열은 조금 규칙 찾기가 어려울 텐데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가 되고 또 그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가 되니까 앞에 두 개를 더한 다음 거는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규칙을 갖는 수의 나열들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칙을 갖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얘처럼 동일한 수들이 더해지거나 빼져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얘처럼 일정한 수들이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지우도록 할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차 수열에서는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얘가 왜 이름이 등차 수열이냐면은 차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일정하다. 같을 등자를 써서 그럼 어떤 차이가 일정하냐면 이렇게 간격을 놓고 두 수를 볼 때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빼면 3이죠. 근데 또 다음 두 수를 보더라도 빼면 3, 다음 두 수를 빼더라도 3이 되니까 어떤 특정 두 연속되는 두 수를 봤을 때 차이가 일정하다고 해서 이름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자, 그럼 이제부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맨 앞에 있는 이 수열을 우리가 이 수들을 다 항이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항이라 해서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A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했고 둘째 항은 A2, 셋째 항 A3, A4, A5 이런 식으로 항 번호를 이름을 지어서 각 항에 번호를 붙여줘서 몇 번째 항인지 알려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진 수들 있죠. 다 30 계속 커지고 있지?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공차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공차는 알파벳 D를 써서 나타내. 차이의 약자죠. D를 써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우리가 A1이라고 쓰기보다는 주로 A라고 많이 쓸 거예요. 첫째 항은 다른 애들은 번호를 붙여주지만 첫째 항은 주로 A로 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서 이제부터 내용을 시작해 볼게.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A 6번, 여섯 번째 항이 있겠고 일곱 번째 항이 있을 텐데 만약 선생님이 일곱 번째 항이 얼마인가 물어본다면 30 커지고 있으니까 3 커져서 얘가 19가 되겠지. 17번째 항은. 그러면 다시 물어봐서 200번째 항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그때에는 3씩 더해지면서 얘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항 번호가 큰 항의 값을 물어보거나 할 때에는 직접 세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 바로 n이라고 해서 AN이라고 해서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로 n번째 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얘를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자, 왜 이름이 일반항이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삼각형의 각도 일반각에서 할 때도 일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일반할 때 일반이 항이거든. 그럼 일반각이 왜 일반각이었냐면 그 어떤 특정각 알파가 있을 때 그 각도가 몇 바퀴를 돌아서 알파각에 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바퀴 수만큼을 정수배해서 이렇게 n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n은 정수였지. 마찬가지로 수열에서도 이 일반항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그 n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200을 대입해서 20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n번째 항이라는 일반항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물론 n은 자연수겠죠. 이유가 뭐야? 항 번호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둘째 항, 셋째 항이 나와서 n은 자연수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 그럼 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첫 번째 항은 A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럼 두 번째 항을 보니까 이 두 번째 항 4를 보니까 첫 번째 항 1에서 공차 3을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야. 그러니까 A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이 세 번째 항은 그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한번 공차 D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다 D를 한 번 더 더한 거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D.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규칙이 나왔어. 뭐냐면 첫 번째 항들은 다 하나씩 더해져 있고 바로 항 번호보다 한 개 작게끔 공차의 개수가 더해져 있죠. 그럼 예를 들어 A17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몇 D? 16D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구할 거야? 일반항 공식을 구할 거예요.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D가 몇 개 더해진다? 항 번호보다 하나 작게 더해지니까 바로 n-1D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이 수열로 진짜 한번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현재 첫째 항은 1이고 그리고 공차는 3인 상황에서 일반항을 구한다면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일반항을 구한다면 첫째 항 더하기 A 더하기죠. 첫째 항 더하기 몇 개? 공차가 n-1개가 더해진대. 근데 지금 현재 공차가 3이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n-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n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었어. 그럼 일반항 AN이 3n-2니까 정말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7번째 항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7을 대입해보니까 3, 7에 21에 2를 빼니까 19가 되죠. 그래서 7번째 항이 19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건 뭐다? 이 n자리에 내가 구하고 싶은 항 번호를 집어넣게 되면 뭐한다?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200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 n에다 200을 집어넣으면 600-2가 되니까 598이 바로 200번째 항의 값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첫째 항 더하기 n-1개의 공차를 더해준다.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서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가 얘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항의 역할은 뭐냐면 3n-의 역할은 지금처럼 항 번호를 대입해서 항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항 값이 주어지면서 뭐 할 수 있어? 항 번호를 구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내가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 25라는 항 값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25가 나온 애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려면 바로 이 3n-2라는 일반항의 결과값이 25가 나왔을 거니까 바로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보자. 그럼 3n은 27이 되고 n이 9가 되니까 바로
9번째 항이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 일반항이라는 역할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n에 대입을 해서 항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항 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방정식을 세워서 항 번호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항의 역할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다? 규칙을 하나 외워줘야 돼. 뭐야? 바로 항 번호보다 한 개 작은 공차를 첫째 항에다가 더해주는 게 표현이야. 그래서 모든 항들은 다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면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222페이지에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1번 수열의 뜻은 넘어가고 2번 수열의 일반항에서 뭐 첫째 항 A1, 둘째 항 A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끝에 AN n번째 항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일반항 밑줄. 그래서 AN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뭐 공차가 있다라는 건데 3번은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에 2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있죠? 거기에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개수다. 요거 네모 박스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놓자. 예를 들어 A10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A 더하기 9D로 표현을 한다는 이 규칙 하나만 옆에다 적어놓고 지금부터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22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225페이지를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뭐 A1이라고 해볼게 처음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 공차가 얼마인지 물어봤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반대로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상황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은 잠깐 놔두고 이거 보자. 네 번째 항은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해서 a 더하기 3d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건데 문제에서 첫째 항인 이 a가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1 넘어가니까 3d가 9가 되겠지? 여기서 플러스 11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공차의 값은 얼마?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다섯 번째 항이 a 더하기 4d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차가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넘어오니까 첫째 항이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항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자?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같은 유형이니까 필수 예제 2번까지 같이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4배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은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부터 가볼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4d는 4배래요. 누구의? a 더하기 2d의 4배인 거. 자, 밑에 식은 a 더하기 d가 두 번째 항, a 더하기 3d가 네 번째 항. 합쳐서 6이 된대요. 이 둘을 연립하라는 거야. 결국 지금 두 식 모두 다 a와 d 값만 존재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 4a에 곱하니까 8d가 되고, 자 4a가 넘어가자. 그냥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리고 얘도 넘어가자. 마이너스 4d가 되면서 0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식은 2a의 4d죠. 2a 더하기 4d가 6이 되면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d가 날아가고 마이너스 a는 6. 다시 말해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넘어가면서 18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4d가 18이 되니까 d는 얼마?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7번째 항이네.
그럼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째 항 더하기 6d가 되겠죠. 현재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9인 d를 곱해주니까 약분 3, 27이죠. 27에다가 6을 빼니까 21이 바로 일곱 번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항들은 다 어떻게?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해줘야지만 연립을 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고 그 첫째 항 공차들로 나머지 구하라는 것들을 구해준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224페이지, 225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바로 226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226페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네. 31번째 항이 85 그리고 45번째 항이 127이래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30d가 85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44d가 127이야. 그럼 둘을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4d는 마이너스 42가 돼서 공차가 3임을 알 수 있어.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90이 되죠. 넘어가니까 빼기 90. 다시 말해서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죠.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게.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몇 d? 99d가 되겠죠. 그럼 현재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99 곱하기 얼마? 3이 되겠죠. 자, 이런 거 계산은 뭐 직접 해도 되는데 100 곱하기 3을 해서 하나만 3을 빼줘도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300에서 8을 빼주게 되니까 정답은 292가 바로 100번째 항이 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문제.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자. 175가 몇째 항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 문제는 항 값을 알려주고 항 번호를 물려주는, 다시 말해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야. 자, 이런 방정식 세워야 되는 문제는 일반항을 꼭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항 구합시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더하기,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 더하기 n-1 곱하기 얼마? 공차 3. 그러니까 3n-8이 되겠죠. 일반항이. 근데 문제에서 175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으니까 항값이 175. 자, 풀어봅시다. 3n은 183이 되겠고 n이 61이 나오네. 다시 말해서 이 175는 몇 번째 항? 61번째 항이 17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일반항을 가지고 노는 거 정리했고요. 자, 다음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필수 예제 4번은 그냥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럼 언젠가는 뭐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 전에 뭐 0이나 양수가 있을 거고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하는 구간은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럼 그 음수가 나오는 항이 도대체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항이 지금 현재 얘는 100이고 공차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일반항을 구해보게 되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될 테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의 100이니까 플러스 103이 될 거야. 자, 근데 이 일반항이 봤을 때 우린 누굴 찾아야 돼? 음수가 되는 애가 몇 번째 항부터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야 음수인 구간이 나올 거야. 그럼 3n이 넘어가자. 103보다 3n이 크겠고 n은 3분의 103보다 클 거야. 그럼 n은 자연수니까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34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34와 3분의 1보다 큰 최초의 자연수는 바로 35번째 항부터 시작이 되니까 얘가 바로 35번째 항이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즉 34와 3분의 1보다 큰 그 다음부터는 다 음수인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마지막 양수가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다면 부등호방향만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최초의 마지막 n은 3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를 물어볼 때, 음수를 물어볼 때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4번의 2번 문제는 지금 현재 점점 커지면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고만 바꾸면 되겠죠. 4번에 2번은 생략할게. 자, 다음 227페이지의 필수예제 5번을 가볼게요. 등차 수열에 1, 5, 9, 13이 이렇게 나열된 상황에서 자, 점점 커지는데 1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어요. 그 말은 뭐야? 양수를 물어볼 때는 0보다 크다. 음수를 물어볼 때는 0보다 작다인데 지금 현재는 몇보다 커지는? 100보다 커지는 이라 했으니까 그냥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세우자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필수예제 4번과 5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181번부터 183번까지 풀어주시고, 다 푼 사람은 필수예제 6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은 뭐냐면 어떤 특정 두 수 사이에 수들을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드는 문제예요. 자, 이 유형은 포인트를 옆에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색깔을 바꿔서 포인트를 정리합시다. 포인트를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첫 항과 끝 항의 번호 설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 첫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니까 A1이겠죠. 근데 끝 항은 몇 번째 항인지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전체 항의 개수를 가지고 끝항 번호를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18이랑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더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A1인 첫 번째 항은 18이 되겠죠. 그럼 이 9는 몇 번째 항이냐 봤더니 항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니까 바로 얘가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이 9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요 둘 연립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죠? A가 18, 그리고 A4는 A 더하기 3D가 9죠. 그럼 이 A 자리에 18을 집어넣어서 넘기니까 3D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해서 18 다음에 15와 12 그리고 9까지가 정확하게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항과 끝 항의 번호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연립하는 거죠. 근데 끝 항의 번호를 설정할 때에는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연립한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럼 밑에 있는 184번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 184번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12까지를 봤을 때 여기에 x1, x2, xn까지 n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공차는 2가 되는 등차 수열을 만들었을 때 n의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첫째 항이 20이라는 거,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몇 번째 항이냐는 건데
이 가운데에 있는 개수가 지금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n개죠. 거기에 2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전체 n 플러스 2개가 될 거야. 그 말은 이 12라는 애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연립을 시작합시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의 공차가 더해진 만큼 이겠죠? 그게 12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a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넘어가자. 그럼 플러스 32가 되겠죠. 근데 현재 여기가 얼마야? d가 2니까 양변을 나눠주면 n 플러스 1이 16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1이 넘어가니까 n은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n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n 값을 구하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첫 항과 끝 항의 번호를 설정해서 연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n 값이 나온다는 거. 이 두 수 사이에 넣힌 문제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이 유형은 정리를 해 놓으시고 227페이지에 18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나머지 두 개는 개념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갈게요.